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12월이 거의 끝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그 25일 날이 크리스마스라서 아마 그 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나면 하루 건너뛰고 목, 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6일이라는 날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확인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아마 그 배당 기산일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되는 날이 아마 26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보유를 하면 배당을 받는다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이게 그래서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그 최근에 대량으로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게 왜 들어왔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니까 배당을 받기 위한 어떤 모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개인들 큰 손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그 무슨 양도세인가 무슨 세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요건이 이제 낮춰져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만 주식을 보유하면 그 보유 주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목의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그 물량을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던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배당이 이게 그 저처럼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배당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뭐 해봐야 그 뭐 2% 정도 이렇게 줘봐야 그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나 그 큰 손들 기관들처럼 몇 천억 혹은 뭐 몇 조를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배당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매수해가지고 끌어올리고 하는 것들이 확실하게 챙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당 투자로 그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26일이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점까지만 그 물량만 잘 정리만 하면 배당금은 덤으로 챙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외국인한테 너무 그 꽁돈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배 아픈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또 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큰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낼 일도 없고 양도세 걸릴 일도 없고 해서 그래서 그 뭐 저는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잘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단지 외국인들이 최근에 대량으로 들어와서 물량을 잡은 부분은 배당을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모션이 아니었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가벼운 종목들보다 묵직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갔었고 그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 그 시장 흐름도 그 코스닥은 지금 좀 누르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거의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26일까지는 거의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잘 안 내려옵니다. 계속 버티고 있는 이유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는 외국인들이 여기서 내려가 버리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물량을 어느 정도 계속 그 지키려고 노력할 거고 기관 쪽에서도 배당을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메리트니까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가 견조하게 지켜지지 않느냐. 그래서 26일까지는 개인들이 뭐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던지는 그 물량보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쪽 관점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최근에 외국인들이 막 대량으로 들어올 때 그때 조금 왜 이렇게 막 들어오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배당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코스닥은 오늘 조금씩 눌리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조금씩 팔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중국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상하이 증시가 한 1% 정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해서 지금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일본 증시는 잘 버티고 있고 그 해외 증시도 지금 상당히 혼조세입니다. 솔직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외 지수 하락 같은 이런 악재 부분이
그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어떤 물량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거래소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그 좀 밀릴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서 솔직히 이게 매매하는데 그 배팅에 힘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몰랐어. 오늘 뭐 크게 봤을 때 이런 흐름들 있죠. 그 북한 쪽에서 지금 위협적인 어떤 모션들이 나왔기 때문에 빅텍 스페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남북 경력주 부분인데요.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상당히 좀 강경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협주들이 대체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후반에 지금 푸른 기술이 확 밀려버리는데요. 이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밀리는지. 특별한 악재가 있었나요? 갑자기 확 밀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협주가 많이 빠지고 있는 이 부분은 북한의 강경 모션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빅텍이라는 종목이 많이 오르지 못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부분도 또 조금 장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 가서 시진핑하고 뭐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해서 중국의 압박으로 해서 북한이 섣불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렇게 하지는 힘들지 않을까. 이래서 빅텍도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있는 상태인데 생각외로 지금 푸른 기술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의아한데요. 코스닥 지수도 빠지고 있고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 3시 18분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빅텍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있었는데 지금 마감효과 다 돼가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들어가서 그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죠. 상황을 다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협주인지 전쟁 관련주인지 이 두 부분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낙연 총리 관련주도 아침에 좀 상당히 많이 약했습니다. 남아산업, 남아토건, 뭐 우원개발, 특수건설 전체적으로 뭐 우원개발하고 특수건설은 그 남북 경협 쪽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도 같이 받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생각보다 좀 많이 약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밀리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한진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지금 한진칼 우선주가 상한가 들어갔고 지금 한진칼이 시간이 다 돼가는데 좀 위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진칼은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지금 한진그룹이 그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지분이 좀 흩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거기 조원태 사장님과 그분이 아마 한진칼 쪽을 담당하는 것 같고 그 다음 조현아 부사장이 대한항공 부사장일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조현아 부사장 측에서 법무 대리인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충 이런 것 같아요. 조원태 사장이 원래 그분 돌아가신 그분 전화번호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가족들이 서로 의논해서 잘 운영하라고 유지를 내렸는데 그걸 가족들한테 동의를 안 구하고 조원태 사장이 알아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운영을 해버린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경영권 분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조원태 사장 측하고 그 다음에 조현아 부사장 측하고 이쪽이 서로 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화합해서 하나로 뭉쳐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서로 경영권을 잡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서로 아마 비중이 막상막할 겁니다. 서로 자기 편에 있는 백기사들 끌어놓고 이렇게 하면 팽팽한 어떤 싸움이 될 정도. 그래서 외국인까지 가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이제 지분으로 인해서 누가 경영권을 인수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다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우선주는 진작에 상한가 들어갔고 바꿔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주식하고 그 다음 한진칼, 이 종목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한진칼을 그 45,200원대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45,800원 들어서 평균 단가가 지금 45,5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비교적 좀 높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이유는 경영권 분쟁은 그 한번 불이 붙게 되면 또 서로 간의 지분 경쟁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해서 그 막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때 여기도 경영권 분쟁 그 이슈로 해서 떴던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경영권 이슈가 조용해지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오늘 다시 불이 붙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고점을 뚫고 위로 날아갈 거냐, 아니면 고점에서 어느 정도 눌릴 것이냐 하는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일단은 그 조현아 부사장 측에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은 발생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일단 현재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진그룹, 대한항공 한진그룹 관련한 이 부분에 이슈가 좀 큰 이슈가 터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세세한 것들이었고, 한국 맥널틱은 그 종목 어떤 뉴스인 것 같습니다. 호재. 그래서 이거는 개별적인 거라서 제가 들어가기 좀 뭐해서 그냥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대체로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그 금요일날 장 끝나고 백광소재하고 동원수산하고 우진비엔지 이렇게 이제 대절병 쪽으로 잡았었는데요. 그냥 손절 해버렸어야 되는데 아침에 그 보합일 때 털었어야 되는데 다른 쪽 신경 쓰다가 이 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 다 버리고 우진비엔지 쪽으로 지금 비중을 한 95만원 정도 잡았는데 이게 지금 자꾸 빠져가지고 여기서 손실이 조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충 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제가 한진칼 이 종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끝나게 되는지, 일단은 뭐 46,000원 위에 정도만 끝나주면 내일장에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제가 봤던 것 중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 솔루션은 제가 잡긴 했는데 한 50만원치 매수였습니다. 이건 그 4 플러스 1, 정치가 요즘 너무 어려웠어요. 여당도 많고 여당은 하는데 야당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4 플러스 1 뭐 협상이 타결됐다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 플러스 1이 자유한국당 빼고 나머지지 싶은데,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만약에 국회가 정상화되거나 민생 법안 통과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데이터 3법 부분이 통과될 가능성,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데이터 솔루션이. 그래서 쭉 올라가는 이 부분인데, 일단 저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소량이나마. 그래서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 안철수 관련주는 여전히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외국인들 쪽에서도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겠지만 우량주니까요, 배당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안랩이 가장 지금 견조하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랩을 지금 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닉네트하고 선희전자는 50만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전자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귀국한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은 거고요. 닉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개념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안철수 관련주 중에 다물 멀티미디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까지 잡고 싶긴 한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는 크게 한 4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랩, 써니전자, 닉네트, 다물 멀티미디어, 이렇게 4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산인데요. 이거 중국 증시가 1.2%까지 빠지네요. 생각보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영향을 조금 줄려나요? 일본 증시가 견조하기 때문에 큰 적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이 종목 때문에 댓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댓글 받고 그 댓글 보고 나서 우리 가족들이 주말 동안에 그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손 느린 아재가 아니고 생각이 느린 것이 아닌가라는 댓글을 주셨는데요. 아,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가족들하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은 봐라 이 전문가들이 보고 나서 생각이 느리다고 이야기하잖아. 이제 그만 때려쳐라 이런 식의 어떤 비난까지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 종목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댓글 주신 분이 이제 말씀하신 취지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 세력들이 그 내가 이렇게 매수하는 걸 알고 눌러갖고 확 빼버린다는 얘기죠. 확 빼가지고 손절시키니까 맨날 손절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생각이 너무 느린 것이 아닌가 쪽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주신 것 같은데, 이 종목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 안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많이 떠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잡았을 때의 의미는 뭐였느냐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부연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죽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여기서부터 올라간 남아토건 이런 종목들은 밀립니다.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남아산업 같은 종목 보면 확 빠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지탱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관련주를 제가 혹시나 악재인가 싶어서 쭉 봤는데 전체적으로 확 빠져갖고 뭐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 것 같아요. 서원 같은 종목들이 지금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어떤 이익 실현 부분 그런 걸로 해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악재가 아니라고 봤고 그 서산이라는 종목을 제가 굳이 계속 잡고 있는 이유는 게시판에 글 보니까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 부인이 그 적십자사의 뭐 명예총재인가 뭐 쪽을 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산 이 회사 대표가 적십자사의 뭐 직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 부인하고 관계된다는 쪽에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서산이 그 새만금 쪽에 어떤 연결이 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잘못 보는 게 있으면 나중에 그 댓글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만금 쪽의 어떤 정책 관련 부분하고 그 다음 이낙연 총리 부인 쪽으로 연결되는 인맥 이쪽하고 두 가지가 겹쳐지는 것 같고요. 저는 그 포인트를 잡는 것이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방대합니다. 이 지금 대충 보시면 뭐 서원, 대창 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와서 그 주연테크 이런 종목 나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 종목 뭐죠? 그 유명한 종목인데 어제 상한가 같은 종목 금요일날 예, 국영 GNM은 제가 이때까지 손학규 대표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요. 손학규 대표가 또 전라도 쪽이기 때문에 이 국영 GNM이 또 그 이낙연 총리하고도 연결을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맥하고 뭐 지역하고 이런 게 연결하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다 연결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거는 세력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쫙 끌어올리고 나서 이 회사 사장하고 뭐 이 회사가 뭐 전라도 쪽하고 관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낙연 총리 대학교하고 동창하고 관계된다거나 뭐 이 회사의 사회이사가 또 관계된 이런 식으로 그 연결시켜버리면 연결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뽑아놓은 이 종목들보다 훨씬 많은 종목이 올라가면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연결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야 같은 종목도 이제까지 제가 그 반기문 총장 테마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종목이 이낙연 총리 관련주로 해서 또 짠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무조건 오늘 그 보혜양조가 좀 강했는데요. 이 보혜양조는 원래 그 제가 알기로는 유시민 씨 그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갑자기 막 떠오르니까 이게 또 이낙연 총리하고 또 연결이 되나 싶어서 왜냐면 민주당 쪽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그 계통이죠. 그래서 그쪽으로서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도 많아서 이낙연 총리 관련주라고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좀 식상하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이 꼬여버렸는데요. 예. 그런 쪽으로 무조건 끌어올리는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정책 관련주 쪽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그 기업들을 유치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관련주 해갖고 한때 막 뜰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주로 움직인 거 보면 이제 모헨즈라든가 디젠스, 페이퍼코리아 이런 종목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올라갈 때는 서산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모헨즈는 올라가다가 오늘 좀 주춤해서 저도 바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새만금 관련 쪽의 테마가 정책 테마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오히려 한일 해저 터널보다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국하고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고 새만금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정책을 낸다면 그게 이낙연 총리가 그 옛날에 추진했던 그런 부분하고 매치가 돼서 정책 관련주 그 일본하고 우리가 해저 터널 뚫는 건 사실상 좀 조금 그 개인적으로 봐서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일본하고 뚫어가지고 그 대한해협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지만 바닷속으로 일본까지 연결시키는 그 부분이 일본하고 지금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그리고 제주도하고 목포 연결하는 것도 그 제주도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연결해 놓으면 차가 막 제주도로 들락날락거리면 그것도 반발도 심할 것 같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해저 터널은 정책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이낙연 총리 그 정책주로 새만금 쪽이 괜찮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설명을 억수로 길게 하는데요. 생각이 느리다는 부분들에 대한 변명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굳이 잡게 됐습니다. 비중도 보시면 그 서산을 한 150만원 정도로 비중을 가장 많이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샀다 팔았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에서는 계속 수익이 나고 있는데 밑에서 사갖고 이익 실현 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 지금 손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그 오히려 마이너스가 좀 나버린 그런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산이라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현재 가장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정리부터 하도록 할게요. 생각이 느리다는 부분들에 대한 변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많이 꼬였습니다. 한진칼은 나름 그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46,200원에 마무리를 했고요. 괜찮았던 것 같고, 지금 그 우진 BNG 물리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아픈 부분이고, 아침에 바로 정리해 버렸어야 되는데 괜히 그 돼지열병 기대 한번 하다가 꽝 돼버렸고요. 그 다음 그 선의전자 밀리는 거는 나름 좀 그게 있을 겁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느냐 아니냐에 갖고 이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아직도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른미래당이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그 이런 분위기로 가서 그 득표를 거의 못하게 된다면 당 자체의 존폐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숫자의 국회의원이 나와줘야 그 국회에서 어느 정도 협상할 수 있는 그게 되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작게 되면 그 영향력이 거의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거의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그러니까 양당 체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온 그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게 바른미래당까지 와가 있는데요. 이 당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정치적인 뿌리가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선거 때 바른미래당이 어느 정도 그 입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무책임하게 4차 산업 먹거리 공부하는 것도 좋겠지만 공부한다는 핑계로 이 중요한 시점에 귀국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비난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뭐 잘 되든 못 되든 지나고 나서 대선 쪽으로 갔을 때 그때 뭐 했느냐 하는 그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뭐 공부하고 있었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귀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이 안랩, 선의전자, 링네터 이렇게 안철수 관련주 가지고 있고요. 돼지열병 쪽은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진 BNG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차피 물린 거라서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은 국회가 어느 정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민생 법안 통과 뭐 이런 쪽에 대한 이슈가 된다면 한번 지금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잡은 거고요.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 이런 관점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의 손실을 봤는데요. 현금 한 100만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식이 688만원입니다. 오늘 마이너스 3만원이고요. 964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1000만원 투자금으로 해서 약간의 손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좀 심각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할 건 다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제가 봤던 시장은 대충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끝으로 제가, 생각이 느리다는 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제가 투자하는 기준은 제가 그 영상에서 만들었던 코스톨라니 선생님이 쓰신 책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쪽 방식으로 계속 노력 중이고요.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나름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 같은 거 보고 이런 윗꼬리가 달린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뭐 밀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여기서 윗꼬리가 달린 이유는 올라가려고 쭉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앞쪽에 이게 매물이 많이 있으니까 이기 있는 사람들이 이익 실현 물량을 내놓는 걸 다 소화를 못하니까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확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힘에 붙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제가 계속 보유하는 이유는 새만금이라든가 이낙연 총리 기대감 이런 쪽으로 해서 아직 시세 분출이 덜 끝났기 때문에 한 번쯤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만약에 이낙연 총리 정책주로 간다면 이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정책 관련주의 대장격이 된다면 보통 한 4, 5배 이상은 올라가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지지율이 급락한다거나 무슨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정리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꾸준히 가져가 보는 이런 식의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코스톨라니 투자법 그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매매할 때 주로 생각하는 거는 포크판을 많이 이제 연상을 하면서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시절 때 도서관에서 공부한 것보다 자취방에서 이게 포커 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자랑이 아니고 참 진짜 그때 공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은 약간 들긴 하지만 그래서 이 포크판에 패를 돌리고 나서 이렇게 배팅을 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치는 거 보면 제 친구들 5명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짜장면 먹어가면서 이렇게 포커를 쳐보면 각각의 친구들이 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그 친구의 느낌만 딱 보면 저 친구가 뭘 잡았다는 게 대강 감이 오는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포크판에서 바닥에 놓여있는 패를 보고 배팅 치는 게 일반적인 배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고 내 손에 들은 걸 보고 나는 풀하우스를 잡았다. 내 패가 좋다 하고 배팅을 치죠. 근데 조금 잘 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패를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뭐 가졌을까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패가 뭐 한 원패밖에 안 되는데 상대방 눈치를 딱 보니까 상대방이 정말 패가 안 좋아 보인다. 그럴 때 배팅을 쳐갖고 날려버리죠.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보이지 않는 뒷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식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는 도박이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뭐 투자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는 적어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도박판이라고 봅니다. 금액을 좀 많이 한 몇 억 정도 가지고 우량주를 배당을 생각하고 우량주를 아래쪽에서 잡아서 한 뭐 6개월 1년 보고 잡고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것들은 투자가 맞지만 지금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을 가지고 올라가는 모양 보고 샀다 팔았다를 하는, 그러니까 분봉 차트 띄워놓고 샀다가 팔았다가
너 팔고 나서 내려오면 샀다가 팔았다가 막 이런 식의 매매를 하고 있는 이것은 전부 도박 관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금 제가 매매하는 거를 전부 다 오픈하고 패를 까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까놓은 패를 보면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패를 안 보여줬다고 가정을 하면 좀 달라집니다. 제가 그 금일 수익하고 매수 매도한 이 내용들을 전혀 오픈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서산이다. 제가 금요일날 서산을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설명이든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죠. 만약 패를 오픈하지 않는다면 오버했던 서산을 올라갈 때 한 이 정도에서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다 팔고 그 다음 내려왔을 때 여기서 다시 잡고 한 이쯤에서 팔고 다시 여기서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와 역시 고수다로 해석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오버를 했는데 올랐거든요. 쫙 올라갔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사람은 상당한 수익을 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좌를 까고 보면 서산이라는 종목으로 8,000원밖에 지금 못 벌은 상태죠. 물론 중간에 올라갈 때 아침에 이익 실현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이익이 많았지만 그래도 봤을 때 이익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까고 보면. 그래서 패를 다 보여주니까 그걸 보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불도 그거밖에 못 먹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갈 줄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올라갔다가 여기서 더 이상 안 올라가고 꺾일 줄 알고 여기서 팔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내려오는 거 보고 여기서 꺾였구나 해서 여기서 팔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제 수익은 그만큼 나오질 않는다.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할 때 그 패를 다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는 것은 지불도 잘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또 막상 패 까보면 수익이 지불도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픈하는 거고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지금 제가 오늘 가진 종목만 이거 오픈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방송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지금 가진 종목이 안랩, 선희전자, 링네터, 서산, 우진, BNG, 한진칼, 데이터솔루션 이렇게 보유하고 넘어갔습니다라고 만약에 오늘 방송을 했다면 얼마에 샀는지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방송을 했다면 내일장에 가서 이 종목들 중에 갭으로 뜨는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칼이 여기서 갭에서 떴다가 밀렸다, 음봉이 나왔다 했을 때 아침에 시초가에 이익 실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들으시는 분들은 어제 오버했으니까 많이 벌었네로 해석을 하실 겁니다. 근데 아침에 갭 떴을 때 이 밀릴지 올라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익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좌를 오픈하는 사람의 나름대로의 어떤 힘든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하고 영상을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댓글에 올려주시는 내용들에 상당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지금 금요일날 매매한 것이 억수로 단순한 생각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산을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나고 나서 더 밀렸을 때 매수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 상황에서 윗꼬리 달고 이렇게 높은 가격에 여기 사면 세력들이 던질 때 당한다 이런 쪽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낌없는 댓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주말 동안에 계속 그 부분이 제가 머릿속에 남아서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언젠가 원금 1,000만원을 회복하고 나서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뒷면의 이야기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생각이 느릴지는 몰라도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이 짧게 움직이는 이 순간 동안에 수많은 종목들을 연결해 가면서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너무 우왕좌왕한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일단은 종목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분산을 해놨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26일까지는 크게 급락하는 일이 없이 횡보 내지는 상승적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남북 경협주하고 전쟁 관련주는 솔직히 어떻게 될지 지금 경협주가 너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경협주가 많이 밀릴 때 혹시나 많이 빠진다면 매수를 들어가 볼까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협주 빠질 것 같아서 전쟁주를 매수해야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북한에서 도발 직전까지는 갈 것 같다. 도발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도발 직전까지 갔을 때 급락을 하면 이 바닥권에서 남북 경협주를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좀 영상 길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